그래서 한국에서는 이게 상당히 유효한 지표인 것 같습니다. 따단, 따다다단. 예! 안녕하십니까 할러님들, 강원국입니다. 미국에서 먹히는 우량주 팩터들 한국에서도 먹히나, 네, 이런 거 굉장히 흥미롭죠. 네, 제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책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거든요. 월가의 퀀트 투자 바이블. 아이고 무거워. 요런 책이 있는데요. 제가 요 책을 2006년쯤에 처음 봤습니다. 제가 당시에 이제 대학 졸업 논문을 쓰면서 주식에서 먹히는 팩터를 조사를 했는데요. 깜짝 놀랐죠. 아니, 이런 책도 있었어. 미국 데이터를 1926년 또는 63년부터 분석을 하기 시작했고요. 팩터에 따라가지고 뭐 가치주, 우량주, 모멘텀 팩터, 콤보 전략 이런 걸 막 분석을 해가지고 제가 어릴 때 이걸 읽으면서 이야, 나도 어른이 되면은 비슷한 책을 쓸 거야. 이게 한국 시장에서 통하는지 한번 보여주고 싶어. 라고 해가지고 한 10년 지나가지고 할 수 있다 퀀트 투자라는 책이 탄생했기 때문에 이 책은 저한테 굉장히 뜻깊은 책입니다. 예, 굉장히 뜻깊어요. 아주 훌륭한 책입니다. 따단, 딴딴, 딴딴. 네, 느낌표 3개를 줄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네, 여기 이 책에 보면은 재무 비율이라고 이제 우량주 지표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국에서도 먹히나 그게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파J 인베스트먼트에 의뢰를 했습니다. 알파J 인베스트먼트 사이트는 제가 밑에다가 네, 적어드릴게요. 예, 이분이 조만간 네, 그 한국 주식을 상당히 잘 백테스팅할 수 있는 백테스터를 만드실 겁니다. 네, 그 퀀트킹이나 뭐 젠포트보다 나을지 그거는 나와보면 한번 같이 보시죠. 자, 어쨌든 이제 이 책에서 발생액 백수라는 게 나옵니다. 처음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영어로 accrual이라고 합니다. 이거는요, 순이익을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빼고, 네, 순이익에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빼고, 그거를 시가총액으로 나눈 지표인데, 이 지표가 작으면 작을수록, 네, 좋습니다. 왜냐면요, 이게 보통 이익은 많은데, 영업 활동 현금 흐름은 적다라는 건 별로 안 좋거든요. 현금 흐름이 많이 들어오는 기업이 좋은 겁니다. 왜냐면은 이제 현금 흐름은 적고 순이익이 높다라는 건 순이익을 부풀렸다라는 말이 되는데 그거는 별로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낮을수록 좋은 거고요. 이제 한국에서는 네, 그 발생액 백수랑 그 수익률이랑 뭐 그렇게 엄청 큰 연관이 있는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딱 잘 먹히지는 않고요. 그래도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발생액 백수가 높은 기업이 복리 수익이 한 8% 그리고 낮은 기업이 14%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래도 뚜렷하게 이제 한 5% 정도 차이가 나는 거를 볼 수가 있는데 한국은 근데 글쎄 잘 모르겠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4분위가 가장 높잖아요, 그죠? 그리고 1분위가 10분위보다 높기는 한데 글쎄 뚜렷지가 않습니다. 뚜렷지가 않아요, 그렇죠? 네, 두 번째는 부채가 증가하는 기업. 네, 물론 좀 별로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부채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기업은 좀 별로였고요. 부채가 별로 안 증가하는 기업들이 대체로 좀 더 좋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채가 아예 없는 기업들은 또 좀 별로였고요. 그래도 이제 부채가 증가하는 기업보다는 줄어드는 기업이 좋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한국은 어떤가? 네, 한국은 보니까 10분위 그러니까 부채가 줄어드는 기업, 많이 줄어드는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 기업들은 좋은데 이제 1분위부터 10분위까지는 이제 크게 차이가 없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팩터가 한국에서는 대단히 유의미하다라고 보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고요. 뭐 그래도 부채가 많이 줄어드는 기업은 좋다. 뭐 이 정도는 알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자, 세 번째는 자산 회전율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한국에서 상당히 잘 먹히는 것 같습니다. 잘 먹히죠. 네, 잘 먹힙니다. 1분위가 21%, 그리고 10분위가 0%.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죠. 네, 미국 같은 경우는 이 차이가 한 4%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이 자산 회전율이라는 게 무엇인가? 매출액을 총 자산으로 나눈 겁니다. 그러니까 가진 자산을 가지고 많은 매출액을 일으키는 것이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네, 어떤 치킨집이 제가 이제 1억을 투자해서 만들었는데, 매출액 1억을 내는 치킨집보다는 10억을 만드는 치킨집이 훨씬 더 좋은 겁니다. 똑같은 자산을 가지고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게 상당히 유효한 지표인 것 같습니다. 따단, 따다다단. 네, 그리고 이제 뭐 이런 지표도 있습니다. 감가상각비를 자본 지출로 나눈 지표. 감가상각비가 높다는 거는 회계 기준이 좀 더 보수적이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순이익보다는 현금이 들어오는 게 좀 더 많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게 미국에서는 꽤 잘 먹히는 지표인 것 같은데 한국에서는 1분위와 10분위가 차이가 별로 안 나네요. 그쵸? 그래서 이거 별로 안 먹히는 지표인 것 같습니다. 보시다시피 미국에서 먹히는 지표가 한국에서 다 먹히는 게 아닙니다.
네, 그리고 이 책에는 GP 가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gross profits, 매출 총이익, 요 지표들이 두각이 된 게 2012년, 13년부터거든요. 그때 논문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 책이 쓰일 때는 네, 오쇼네스가 아마 이 지표를 잘 몰랐을 겁니다. 네, 근데 이 매출 총이익이 뭐냐 하면은 매출에서 원가를 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치킨집이 예를 들면은 이제 5억의 매출을 만들어냈다 하면은 이제 거기서 뭐 닭값이나 물값이나 맥주값이나 그러니까 정말 원가만 뺀 금액, 그러니까 그 원가가 예를 들면 2억이라고 하면은 매출 총이익이 5억 마이너스 2억 3억이 되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게 영업이익이나 순이익보다 훨씬 더 파워풀한 지표입니다. 왜냐면은 대부분 기업들은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투자자들이 중요시인 것을 알기 때문에 이거를 조작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매출 총이익을 조작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면 매출에서 원가를 빼는데 조작할 게 뭐가 대단히 뭐 있긴 있겠지만 뭐 많지는 않을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다 퀀트 투자에도 한국이 최초로 GP라는 지표가 상당히 좋다라고 알린 바가 있었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A는 총자산, 그러니까 매출 총이익을 총자산으로 나눈 지표가 좋다라는 거고요. 네, 보시다시피 한국에서 굉장히 유효한 지표입니다. GPA가 높은 기업, 낮은 기업. 그리고 GPE는 뭐냐면 여기서 E는 순자산입니다. 그러니까 이 매출 총이익을 순자산으로 나눈 지표를 상당히 괜찮았고요. 네, 보시다시피 네, 저 옆에 있는 GPA랑 큰 차이가 없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GPA가 높은 기업, GPE가 높은 기업, 좋은 기업들입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 지표가 있습니다. 요거는 GPP, 어떻게 보면 퍼랑 비슷한 지표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이거는 매출 총이익을 시가총액으로 나눈 지표입니다. 네, 시가총액 대비 매출 총이익이 높은 기업이 당연히 좋은 기업이겠죠. 근데 굉장히 위력적입니다. 위력적입니다. 네, GPP로 투자를 해가지고, 네, 상위 10% 기업의 수익이 무려 복리 32%였고, 네, 반대로 GPP가 가장 낮은 기업에 투자를 했다라고 하면은, 네, 복리 수익이 마이너스 6%였습니다. 차이가 몇 %야? 이게 39% 정도 나오네요. 그죠? 대단하네요. 엄청납니다. GPP라는 지표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알파G 인베스트먼트 서비스로 또 이런 것도 알려주셨어요. 자, 우리가 퀀트 투자를 하면은 예를 들면 20개 종목을 산다라고 하는데, 뭐 저 같은 경우도 보통은 동일 비중을 투자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기업에 5%를 투자를 하는 식으로 하거든요. 근데 그거보다는 가치 갖춘 포트폴리오가 더 좋다라는 겁니다. 네, 한마디로 뭐 예를 들면은 PBR과 GPA를 합산하는 이제 신마법 공식이라는 전략이 있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보통 PBR과 GPA의 순위를 각각 계산한 다음에 그 합산 순위가 이제 훌륭한 기업들에 투자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 비중을 각 종목의 합산 순위를 합산 순위 합으로 나눈 네, 그런 지표로 투자를 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순위가 더 높은 기업에 더 많이 투자를 했다라고 하면은 네, 그렇게 하면은 복리 수익이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 36, 그리고 이렇게 하면 32. 그러니까 동일 비중보다는 가치 가정 포트폴리오가 수익이 한 4% 정도 개선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알파주 인베스트먼트에 따르면은 이거는 이 전략만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 다른 전략도 비슷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음에 퀀트 투자를 할 때는 동일 비중을 할 수도 있지만 순위가 더 높은 기업들에 조금 더 많은 비중을 둘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치. 요약. 미국에서 먹힌다고 한국에서 다 먹힌 거는 아니다. 자산 회전율은 미국에서도 먹히고 한국에서도 대단히 잘 먹혔고요. 부채 증가율도 뭐 어느 정도는 굿이었습니다. 발생의 감가상각 자본지출 이런 거 그저 그랬고요. 네, GP 패밀리, GPA, GPA, GPP 얘네들은 굉장히 파워풀합니다. 네, 제가 영어로 GP, The New Magic Formula, Green Blood, You are out, You are finished 하고 책을 쓰면은 이게 팔릴까요? 네, 저도 궁금합니다. 팔릴까? 100만 부 팔아야지.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치 가정 포트폴리오가 동일 비중 포트폴리오보다 더 좋다라고 하면서 이 영상을 마무리 짓고 싶고요. 제가 보기엔 이 영상 대단히 유익했습니다. 아, 뿌듯뿌듯. 네, 동일하시면은 구독을 눌러주시고 네,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싫어를 누르시면 제가 매우 싫어합니다. 감사합니다.